마이크. 수업을 시작합니다. 재워야 돼. 아무도 안 들어왔어. 아무도 없어요? 오셨네. 오늘은 보충 수업을 진행할게요. 이게 지금 카메라 세팅이, 아휴, 역시나 옛날 카메라는 안 되는구나. 그건 디세이블 시키네요. 카메라 대수는 상관없으니까. 자, 지난번 시간에 얘기했던, 자, 봅시다. 오늘 퀴즈가 있어요. 이제 블랙보드에 올라가면 여러분들 그 퀴즈가 올라와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들어왔네요. 55명 정도 보고 있는데 이 퀴즈는 그 총점 대비 1%를 점수를 그냥 주는 겁니다. 퀴즈 문제 풀어서 내면 물론 이제 맞았을 경우지만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이거 퀴즈 문제 있다 풀어서 내고 퀴즈는 어렵지 않아요. 지금 오늘 리뷰하는 거에서 다 내용을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온라인 수업이니까 책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 보고 그냥 써서 내면 돼요. 뭐 컴퓨터가 주변에 없다. 이거 뭐 유튜브 그냥 스마트폰으로 본다. 그럼 손으로 써가지고 올리면 됩니다. 손으로 써서 그 캡처해가지고 여러분 블랙보드 전부 스마트폰에서 들어올 수 있거든요. 오디오 잘 들려요? 오디오가 뭐가 안 된다고 지금 나오네. 추천이 유튜브에서 잘 들리세요? 잘 들리면 그대로 진행하고요. 별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종료 시점은 11시까지예요. 종료 시점이란 거는 10시 반부터 11시까지 30분만 열어놨어요. 퀴즈 낼 수 있는 걸. 그래서 블랙보드 지금 들어가서 보여줄게요, 내가. 오픈한 게 여기 있어서. 여기 보면 보이죠? 블랙보드가. 여기 보면 지금, 이거는 지금 대학원 강의고. 자, 일반이만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보여줄게요. 여기 보면 과제가 올라와 있는데, 여기 지금 퀴즈가 올라와 있어요. 지금 이게 낸 거거든요.
여러분이 들어가면 똑같은 화면을 볼 수 있는데 아직은 여러분 못 봐요. 10시 반부터 볼 수 있게 해놨어요. 이게 방송에서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이 두 문제를 풀어서 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설명을 듣고 보충 수업 그리고 10시 반에 들어가면 이 문제가 떠 있으니까 그때 이 문제를 다시 설명을 해줄게요. 그리고 떻게 풀어서 내는 건지 다시 설명을 해줄 거고 그리고 11시까지 풀어서 내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소리 잘 들리면 괜찮습니다. 그냥 진행할게요. 요건 다시 해서 화면 없애고 자, 릴레이션 모델 지금 2주차까지 했고 지금 3주차 강의가 올라가 있어요. 4주차 강의는 다 찍었는데 아직 안 올려놨고 미리 올려봐 여러분이 볼 시간도 아니죠. 원래 이게 출석 체크랑 연동을 해놔서 4주차 강의 또 4주째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건 어쩔 수가 없고 일단은 3주차 강의 이제 오늘부터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은 이제 관계 대수에 주로 관련된 내용이 나올 거예요. 3주차 강의에서는. 그래서 관계 모델과 관련된 내용 리뷰를 하면서 좀 더 얘기를 해줄게요. 원래 3주차 강의에 나올 내용이 지금 퀴즈 문제로 나온 겁니다. 오늘 미리 예습한 것도 있어서 그래서 지금부터 한 20분 정도는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다시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한 5분 정도 남겨놓고 이제 25분부터는 다시 또 지금 관계 데이터 모델하고 무결성 제약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걸 하고 질문은 별로 없네요. 질문은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내가 채팅창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보고 있어요. 일부러 지금 화면에 안 띄운 겁니다. 뭐 이게 뭐 인터넷 실방이긴 한데 수업 형태를 진행하는 거라서 여러분이 올리는 채팅은 어차피 여러분 각자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안 올린 거고. 자, 그 다음에 쭉 일단 중요한 내용은 요 릴레이션 모델에 대한 내용이 2주차까지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3주차에는 릴레이션 모델에서 무결성 제약 조건에 대한 내용이 주로 다뤄집니다. 무결성 제약 조건에 대한. 근데 무결성 제약 조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전에 먼저 키에 대한 개념을 설명한 거여서 2주차의 키에 대한 개념이 약간 설명이 돼 있고 3주차 넘어오면 키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설명을 했는데 요 그림은 지금 보여주는 이 그림은 뭐냐 하면 릴레이션 모델, 관계형 모델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여기 됐구나. 이렇게 요거 한서 프로그램에다 익혀가지고 이제 좀 잘 할 수 있어. 그렇게 커지니까. 그래서 요거는 모델의 이름이라고 그랬죠. 테이블 이름, 모델 이름이에요. 테이블 이름이고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푸른색으로 표시된 부분 이 부분들은 뭐라고 했어요? 이게 속성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테이블을 혹은 이건 뭐 릴레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테이블이라고도 부르는데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그냥 테이블이라고 부를게요. 관계란 말은 안 부른다고 그랬죠. 해석할 때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해석할 때 혼돈의 여지가 있어서 릴레이션이라는 원어 그대로 쓰거나 아니면 테이블이라는 말을 씁니다. 프로젝트에 필요한 프로그램 설치하는 방법은 별도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 설치하는 거는 간단하게 보여주긴 할 겁니다. 이따가 설치하는 방법 내가 설명을 다 했는데 그 설치가 안 되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리퀘어먼트가 있거든요. 그거 사항을 조금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뭐 관련된 질의응답도 좀 받을게요. 그거는 요거 일단은 진행을 하고 나서 리뷰를 얼마 안 걸리니까 MySQL을 설치를 못한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리퀘어먼트나 이런 걸 좀 더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료만 갖고 안 돼서 어쨌든 요거 다시 얘기하면 그래서 요 속성이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지금 세 번째인가 설명하는 것 같은데 그다음 요 안에 내용물 이거 실제 데이터죠. 얘는 이제 튜플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가로축 하나가 하나의 튜플로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튜플이 지금 5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예,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래서 요거를 튜플이라고 말로 부른다고 그랬죠. 용어가. 그다음에 이걸 전체를 합쳐서 데이터 전체를 이걸 인스턴스라는 말로도 불러요. 이게. 그다음에 이제 흔히 여러분이 궁금했던 스키마는 바로 이겁니다. 속성의 이름 요거까지 다 포함해서요, 사실은. 포함해서가 요게 이제 스키마가 되는 거예요. 예. 이런 형태로 지금 요 그림 하나 갖고 릴레이션 모델의 기본 개념들을 설명한 겁니다. 이게. 그다음에 넘어가면 다음에 리뷰해야 될 게
스키마 요소 이건 몇 번 설명을 했었고, 그다음에 키에 대한 내용도 지난번에 설명을 했었는데 이제 뭐 리뷰를 안 했었죠. 여기 보면 키가 네 가지가 나와요. 여기서는 여기 다시 볼게요. 어디 갔나? 이건 테이블로 안 나왔네. 그래서 요걸 놓고 설명하면 키는 슈퍼 키가 있고 여기 그다음에 후보 키가 있고 기본 키가 있고 외래 키가 있고 네 가지가 설명돼요. 키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 키하고 외래 키가 중요합니다. 기본 키하고 외래 키. 슈퍼 키하고 후보 키는 뭐 그러니까 키가 가져야 되는 속성은 일단은 한 가지예요. 두 가지라 볼 수 있죠. 유일무이한 값을 가져야 돼요. 키에 속하려면. 키로 우리가 속성을 정해 놓으면 키를 우리가 뽑아낸 게 아니라 우리가 속성들을 보고 얘는 키에 해당한다 이라고 정하는 거예요. 설계를 해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키를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 키를 정했는데 요거를 이 중에서 모든 서브셋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게 슈퍼키죠. 왜냐하면 이거는 길이의 제한이 없으니까. 뭐냐면 슈퍼키는 키 역할만 할 수 있으면 다 포함돼요. 그러니까 릴레이션이 있어서 여기 나온 것처럼 테이블이 있어서 여기에 속성이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죠. 다섯 개만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간단하게. 그럼 이걸 컨비네이션을 만들면 고객번호 이름, 고객번호 이름 주민번호, 고객번호 주민번호 이런 식으로 계속 컨비네이션을 만들면 굉장히 많은 수십 개의 컨비네이션이 나올 겁니다. 이게 5 컴퓨테이션 나누기 2가 되니까 얼마야? 5, 4, 3, 2, 1 곱한 거에다가 나누기 2 정도 되겠죠. 이게 컨비네이션이. 그럼 그 중에서 그렇게 만든 것 중에서 우리가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이건 슈퍼키에 해당된다라고. 이걸 그 속성의 그 개념만 보고 의미만 보고 그러면 그 슈퍼키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슈퍼키는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 중에서 후보키는 뭐냐? 속성을 슈퍼키에 속한 속성이 예를 들면 세 가지라 해요. 고객번호 예를 들면 자꾸 사라지. 고객번호 이름 주인번호 합쳐서 슈퍼키라고 합시다. 이게 그러면은 이름을 제외했어요. 이름을 제외 아까 뭐 키에서 주인번호 제외합시다. 주인번호 제외하고 고객번호 이름만 했어요. 원래는 요거였는데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네모친 거는 슈퍼키였고 그중에서 주인번호를 제외한 거예요. 고객번호 이름. 그럼 고객번호 이름 갖고도 키가 되죠. 유일무이한 값을 가지니까. 고객번호 지금 일렬번호로 증가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네모칸 친 저 슈퍼키는 뭐예요? 미니멀 랭스, 즉 최소한의 키를 구성하기 위한 그 속성 개수를 넘어서 다른 것까지 포함한 거죠. 그래서 최소 그 하나라도 줄이면 예를 들면 고객번호 이름에서 뭘 해볼까? 주소 핸드폰 예를 들면 다른 걸 해볼까요? 요걸 해봅시다. 주소하고 핸드폰 요거는 이제 슈퍼키가 될 수 있죠. 핸드폰을 혼자만 쓴다고 하면 그러면 뭐예요? 주소를 제외하고 이렇게 해서 핸드폰만 갖고 키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지금 네모집 요 슈퍼키하고 요 후보키하고 차이를 알 수가 있겠죠. 하나를 빼서 핸드폰만 가지고 키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슈퍼키하고 후보키는 여러 개가 나오는데 슈퍼키의 길이가 더 긴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개수도 더 많고 후보키는 개수가 그 중에서 줄어든 겁니다. 이게 그 후보들 키 중에서 하나를 여러분이 고르는 거예요. 키 개념 자꾸 설명한 이유가 여러분이 설계를 할 때 키를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기본 키를 설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뭐 대체키 이런 거는 몰라. 이건 남는 거예요. 후보키 중에서 후보키가 5개 있으면 기본키 하나만 꼽으면 나머지 4개가 남잖아요. 이게 전부 대체키가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특징적인 게 외래키죠. 두 개의 테이블을 연관관계를 맺을 때 필요한 거. 그게 외래키입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좀 특이하게 두 개의 테이블을 연결하기 때문에 참조하는 거, 참조되는 거 이렇게 이제 우리가 두 개의 테이블에 같은 속성을 연결해서 하나 외래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외래키는
참조하는 테이블 안에서는 중복값이 있을 수 있어요. 외래키 자체는. 근데 이거를 참조되는 원래 갖고 온 쪽에서 그쪽으로 가면 거기서는 기본 키가 돼요. 당연히 거긴 중복값이 없게.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연관관계를 맺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외래키가 지금 고객번호 하나만 볼게요. 고객번호. 그러면 여기 있는 고객번호와 여기 있는 고객번호하고 비교해 봅시다. 요거하고 요거하고 돼요. 여기서의 고객번호는 어떻게 돼요? 1112 중복값이 있죠. 여기서 고객번호는 중복값이 없죠. 왜 그래요? 여기서는 기본 키가 되는 거고 이 고객번호가 여기서의 고객번호는 뭐가 돼요? 이거 외래키가 되는 거지. 여기는 외래키가 두 개가 있는 거라고. 예. 그때 MySQL 정의할 때 아마 내 영상 아직 못 봤구나. 영상을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 영상을 다시 이제 지금 MySQL로 돌려서 이제 설명을 해줄게요. 이거를 여기 키까지 설명을 했으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해야 될 것 중에 이제 MySQL 설명 부분에 대한 질문이 좀 있었으니까 퀴즈 문제 들어가기 전에 퀴즈 문제는 개념을 설명하고 하면서 할 거니까 그래서 블랙보드를 일단 이쪽 화면에서 로그인하고 여기 보면 소스 코드가 업로드 돼 있어요. 3주차에. 그래 강의 자료를 보면 여기에 필요한 질문을 해주세요. 채팅창에 계속 뭐 계속 듣는 것도 상관없는데 궁금한 게 있으면 여기 지금 보이죠? 3주차 강의 부분에 이게 지금 SQL 소스 코드를 내가 프로그램 만들어서 그러니까 3주차 영상을 보면 해당 설명이 나와요. 근데 이건 지금 미리 예습 개념도 있으니까 그거를 보면 여기에 이걸 풀어서 해야 돼 이거를 화면이 안 보일 거예요. 지금 내가 화면을 이제 디세이블 여기 지금 두 번째 화면 이게 지금 여기서 풀고 있거든요. 안 되더라고 옛날 카메라 잘 되는데 이거는 퀴즈로 가서 프록에서 자, 뭐 MySQL을 이제 구동을 할 텐데 자, MySQL 구동을 할 텐데 자, MySQL 구동에 있어서 이게 안 된다는 사람이 있더라고 설치가 잘 이게 지금 볼 건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좀 글씨 지어지는 거야 그래서 하고 벤치 자 리퀘어먼트가 MySQL 헷갈린 사람이 있는데 지금 일단 히스토리부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게 원래 MySQL은 완전 오픈소스 무료였어요. 그걸 중간에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산 겁니다. 돈 주고 회사를 통째로 사서 상용화 시켰어요. 그래서 버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커뮤니티 버전, 쉽게 얘기하면 커뮤니티 버전 무료 버전이 여전히 있고 그다음에 엔터프라이즈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커뮤니티 버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주교재에 있는 어펜딕스 관련된 소스 코드 다 내가 압축해서 올렸잖아요. 블랙보드에. 그 블랙보드에 보면 802.15 버전이 있어요. 예, 여기까지 가르쳐. 브록 소스에 보면 어펜딕스라고 내가 해서 다 올려줬잖아요. 그 안에 보면 브록 A에 들어있어요. 여기 801.15가. 근데 이제 외부로 가서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거든요. mysql.com 사이트에 가서. 그러면 이제 802.19가 들어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래서 1호하고 19의 차이점은 뭐냐? 공지사항에 올린 대로 1호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비주얼 스튜디오 2017이죠. 2017 이하에 대한 대배포판 리디스트리뷰터블 패키지라고 그러는데 배포판 패키지가 설치가 돼 있어야 돼요. 툴이나 둘 중에 하나. 툴은 그걸 포함하거든요. 비주얼 스튜디오 툴을 여러분이 2017을 설치를 하면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 공지사항을 다시 보여줄게요. 일로 와서. 더 크면 이거 하도 공지사항이 많아가지고 잘 못 보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는 것 같더라고. 이걸 보시면 보세요. 자, 2015구나. 내가 잘 실수했네. 2015가 설치가 돼 있어야 돼. 혹은 2017이나. 근데 둘 다 마찬가지인데 내가 지금 내 설치된 프로그램을 보여줄게요. 내 거를. 이게 제어판에 들어가면 이걸로 확인할 수 있죠. 프로그램의 기능으로. 자, 보면 여기 MySQL 관련해서 MS 비주얼 스튜디오라고 뭐라고 나와요. 이겁니다. 예, 2017 설치가 돼 있어요. 예, 리트리스트블 X64, X86인데 이건 이제 내가 다른 데 설치한 거고 여러분 OS 버전에 맞는 걸 설치해야 돼요. 여러분 OS가 32비트면 X86에 설치가 돼 있어야 되고 이건 다른 내가 설치하는 다른 유틸리티 때문에 설치된 겁니다. 여러분 버전 X64비트면 X64가 설치가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MS 사이트 가면 검색하면 나오니까 거기서 그냥 받아서 설치해요. 이거 설치 파일은 내가 다 블랙보드에 하나 올려놨을 거예요. 2017 있어야 이제 여기 있는 8015가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비주얼 8019 버전은 또 틀려요. 리퀘어먼트가 2019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재배법한 혹은 둘 중에 하나를 툴을 설치하면 뭐 여러분이 그거 개발을 한다 그러면 더 좋은데 뭐 하드디스크나 메모리 특히 하드디스크를 잡아먹으니까 그걸 미리 설치를 하고 설치를 해야 MSQ 이거 MySQL 설치가 돼요. 안 그러면 설치가 안 됩니다. 세계는 책에서 나눠준 내가 올린 PDF를 보니까 저자가 이 교재 저자가 쓰는 걸 보니까 뭐 자동 설치된다 이렇게 되는데 자동 설치 안 돼요. 미리 설치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리퀘어먼트는 그거 하나입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재배법한 해당 버전이 미리 설치되어 있는가 없으면 그걸 미리 설치할 것 그리고 MySQL 설치. 그래도 안 된다. 그럼 찾아오세요. 노트북을 들고 아니면 PC에서 관련된 내용을 내가 직접 보여주고 설명을 할 테니까 뭐 이것만 하기에는 시간이 좀 빠듯하기도 하지만 조교가 한 번 더 세션 오픈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관련된 여러분이 소스 코드 나갈 거거든요. 프로젝트 관련해서 자바 소스 코드 설명하면서 그때 또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설치됐다고 치고 MySQL이 그러면 이건 8015점을 했습니다. 뭐 1호나 1구나 별 차이 없어요. 뭐 1구가 이제 당연히 디버그가 되겠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더 좋아졌을 텐데 굳이 뭐 그거 할 필요 없고 그냥 받으려면은 시간 걸리니까 내 어펜딕스 나눠준 소스에 있는 이걸 그냥 설치하면 처음에 요거만 생겨요. MySQL 80 루트 버전에 대한 계정만 씁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는 MySQL을 설치하기 위해서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비주얼 스튜디오 안에 포함되어 있는 아까 얘기한 내가 잠깐 보여준 리디스트리뷰터블 패키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MySQL 이거를 비주얼 스튜디오로 만들었거든요. 요 UI 부분을 이 부분을 그러니까 MySQL은 C하고 C++로 만든 거예요. 섞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윈도우 버전 MySQL의 UI 부분은 비주얼 스튜디오 갖고 만들었어요. 오라클에서 나중에. 그래서 이거를 설치하려면 그 해당되는 비주얼 스튜디오 요거를 만든 802.15 버전은 2017 그다음에 8.0. 아까 나왔죠. 내가 웹에는 19 버전이 있다고. 그 19 버전을 설치하려면 더 최신판인 2019년도 비주얼 스튜디오 그가 재배법판이 설치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동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DLL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윈도우기 때문에 해당 DLL이 그거가 필요하다는 얘기고 개발을 여러분 프로젝트 할 때에는 19가 깔려 있는 경우 그 8019로 설치하세요. 뭐하러 이걸 다시 지워요. 여러분 비주얼 스튜디오 2019 있으면 그냥 이거 80 웹에 들어가면 8019 있어요. 이거 받으면 돼요. 뭘 다시 설치하세요. 보여줄게요 지금. MySQL 들어가 봅시다. 뭐 별거 없으니까 들어가 보면 여기 나오죠. 돌고래 로고는 옛날부터 쓰던 겁니다. 여기 다운로드 들어가면 요 밑에 커뮤니티 버전이 나와 있어요. GPL. GPL 뭔지 아세요? 찾아보세요. 근유 라이선스예요. 무슨 나도 까먹었는데 이 GPL이 PL이 P가 뭐였더라? GPL이 이게 뭐냐면
라이선스, GPL 라이선스, 퍼블릭 라이선스, 분유 퍼블릭 라이선스. 그래서 GNU 오픈 소스 파운데이션 중에 제일 유명한 GNU에서 만든 일반 개방용 라이선스라는 얘기예요. 퍼블릭 라이선스. 뭐 가장 특징적인 거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오픈 소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줄게요. 또 이걸로 일단 요거 마이스큐엘도 보고 요걸로 들어가면 요 안에 윈도우 있죠. 여러분 뭐 SQL for 비주얼 이거 필요 없고 요거만 설치하면 돼요. 윈도우 버전. 그래서 요걸 받으면 여기 지금 나올 거예요. 여기에 또 버전 8019 있죠. 요걸 받는 거예요. 32비트, 64비트 맞춰가지고. 근데 이제 이거 받으면 돼요. X86 버전 그냥. 얘네는 별거 없이 32비트 버전으로 그냥 통일시켜 놨거든요. 윈도우 버전. 그래서 요걸 설치를 하면 다 됩니다. 그러니까 비주얼 스튜디오가 없는 사람, 새로 설치하는 사람은 당연히 MySQL 설치하기 전에 그 비주얼 스튜디오 리디스트리뷰터블 패키지만 설치를 하고 그리고 설치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비주얼 스튜디오 다 깔 필요 없어요. 몇 기가씩 차지하니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만든 프로그램들을 동작시키는데 필요한 DLL들을 묶어 놓은 그게 이제 리디스트리뷰터블 패키지란 거예요. 그거만 설치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개발은 이클립스를 할 겁니다. 당연히 뭐 여러분이 난 이클립스 싫어요. 안 써도 돼요. 그냥 자바 에디터 있잖아요. 그냥 뭐 텍스트 에디터 갖고 에디팅해서 코딩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클립스 쓰는 게 편하죠. 거기 뭐 문법인 이런 거 다 하이라이트 해주고 신텍스 체크 다 해주잖아요. 이클립스 말고 다른 툴 써도 됩니다. 뭐 자바를 개발하는데 다른 툴들도 많잖아요. 저는 뭐 다른 툴이 더 편해요. 상관없어요. 이 프로젝트는 MySQL이란 DBMS 패키지를 이용을 해서 그거를 뭐예요? 임베디드 SQL을 포함한 자바 코드를 여러분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개념은 DBMS에 대한 기본 사항들은 그 바닥에 깔린 건 여러분이 이론적으로 배우는 거고 이걸 실제로 액세스하는 거는 전부 SQL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SQL에 대해서 배우고 그 SQL 배운 거를 임베디드 SQL 형태로 자바 프로그램 안에 삽입 자바 프로그램 이만큼 있으면 이런 SQL 코드를 이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전체가 한꺼번에 뭐예요? 자바 코드로 돌아가죠. 그리고 엔진은 여기서 얘기한 DB 엔진은 이제 MySQL이 되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하는 거니까 이게 바로 가장 기초적인 DB 프로그래밍이 되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소프트웨어와 연동하는 호스트 언어 여기선 자바가 되겠죠. 그거를 이제 합쳐서 DBMS 관리도 살짝 해보고 그다음에 소스 코드도 자바로 해서 만들어 가지고 UI도 만들고 그 안에 SQL 코드도 집어넣어서 이 SQL 코드가 이것들이 DB를 액세스하는 그런 형태로 되는 거예요. 다시 일로 들어가면 그래서 요거를 다시 설명하면 MySQL 패스워드 보면 이거는 이제 책에 있는 거예요. 다 나눠준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이거를 뭐 파일 오픈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건 다 나와 있어요, 동영상. 오픈하면 요거 누르면 요거. 그래서 쓰는 거는 일반 윈도우하고 비슷해요. 여기 보면 홈 탭 있죠? 탭 있고 여기에 지금 우리가 열어놓은 루트 계정으로 이게 루트 계정인 겁니다. 루트 계정으로 들어온 MySQL과 접속이 된 거예요, 지금. 이내 컴퓨터에서 MySQL이 돌아가면 지금 루트 계정으로 한번 착 접속을 한 거예요. 예. 자, 그리고 홈 버튼을 눌러볼게요. 여기에 지금 마당 계정을 만들어 놨잖아요. 책에 있는 예제대로 해서 하면 이건 내가 따로 동영상을 안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설명서가 잘 돼 있어서 그 저자분이 준 게 그것대로 따라하면 마당이란 계정을 만들 수가 있어요. 별도로. 이걸 클릭하면 패스워드 넣고 뭐 패스워드 다음에 넣기 싫다 그러면 이거 하면 돼요. 세이브. 그럼 이제 저장이 돼요. 패스워드가. 다음번부터는 이게 패스워드를 안 물어볼 겁니다. 이렇게 하고 들어가면 그 태블릿이 생겼죠. 이게 얘는 일반 유저로 들어간 거예요. 두 개가 권한이 틀린 겁니다. 마당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루트 계정으로 들어간 거, 그다음에 계정 이름이 마당인 거예요. 마당 계정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고 여기서는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이거는 그러니까 관리자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갖다가 이게 전체 스키마거든요. 그거를 만들고 지우고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마당이란 유저를 이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마당 유저를 만들어서 패스워드도 마당으로 넣은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집어넣고 테이블도 만들 수 있죠.
원래는 이제 마당 유저가 테이블을 만들 수 있지만 루트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루트로도 만들어도 돼요. 그래서 이 책의 예제에서는 북 커스터머 오더 우리가 아까 지금 봤던 거 있잖아요. 그 테이블을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북 테이블, 커스터머 테이블, 오더 테이블. 북 테이블의 속성 4개, 커스터머 테이블의 속성 4개, 오더 테이블의 속성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자, 이건 뭐겠어요? 이거 왜 이렇게 설정해? 그리고 각각 보세요. 프라이머리 키 했으니까 이건 뭐예요? 북 아이디가 주키가 되는 거예요. 기본 키. 이런 말이 익숙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는 퍼스트 아이디가 기본 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기본 키 설정을 오더 아이디로 해놓고 퍼스트 아이디와 북 아이디는 아까 얘기했죠. 이게 각각의 외래 키가 되는 거예요. 하나씩. 그래서 여기 안에서 이 오더 테이블 안에서 퍼스트 아이디는 외래 키예요. 즉 중복값이 있는 키입니다. 왜? 연관관계를 맺으니까 얘가 이렇게 연관관계를 맺어서 위에 올라가서 퍼스트 아이디 요거랑 연관관계를 맺을 때 여기서는 중복값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테이블을 만들어 놓으면 실행을 하는 건 여기 버튼이 있어요. 번개표. 요걸 누르면 전체가 다 실행이 돼요. 다 실행해 볼게요. 그냥 뽀로록. 좀 뽀로록 하되죠. 그래서 여기 뒤에 나와요. 요게 이제 뭐 일반적인 개발 도구를 다 비슷하잖아요. 시간 방송이 단점이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자 이걸 보면 녹색녹색 돼 있잖아요. 이거는 실행이 잘 된 거예요. 여기 빨간색이 나오면 뭔가 잘못된 거라고 워닝이나 아니면 에러가 나서 실행이 안 된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략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사실 헬프 메뉴니까 요거는 없애도 돼요. 이렇게 있어도 되고 여기 길이가 짧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테이블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제는 실습은 여기 일반 계정으로 들어가서 합니다. 여기 보면 select all from book 하면 이제 책 북 테이블에서 모든 내용을 가져다가 보여주시오라는 거죠. SQL에 대한 설명을 이제 다음 주부터 들어가니까 그때 들으면 더 이제 자주 이용하고 이번 주는 관계대수에 대한 내용이 설명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이제 온라인 올라간 동영상을 후다닥 보세요. 그리고 보고 공부하고 다음 주는 관계대수 리뷰하면서 SQL 설명 집중적으로 하고 어쨌든 4주차, 5주차는 전부 SQL만 설명할 거예요. 실행을 하면 이건 한 주 실행하는 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이 툴 자체에 대한 설명서도 동영상을 안 만들었어요. 이거 매뉴얼이 잘 돼 있어요. 우리 책에 간단한 사용법은 그거만 이용해도 충분히 쓰니까. 그래서 요걸 쓰면 한 줄이 실행됐죠. 여기 실행 결과 여기 나오고요. 요게 실행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게 화면상에 이제 표시돼. 이건 그러니까 메모리 상에만 있는 거예요. 한번 설정을 더 하면 실행 더 하면 날라가요. 요걸 실행해 볼게요. 커스터머 하면 다시 새로 나오죠. 모델스 보여주고 요거는 이제 내가 하나 만든 거예요. 뒤에 이제 관계대수 외래키 때문에 만든 건데 커스트 아이디가 1인 북하고 오더를 요거는 이제 파티전 프로덕트 한 겁니다. 뒤에 이제 이번 주에 나오는 설명 때문에 만든 예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면 좀 이를 거예요. 그냥 실행만 해보면 두 개 테이블이 곱이 됩니다. 그래서 곱집합을 해서 테이블을 만들고 조건식을 커스트 아이디가 1로 1일 것만 한 겁니다. 되게 많이 나와요. 예? 요 정도입니다. 뭐 MySQL 실행은 별로 어렵진 않죠. 설치만 됐다고 치면. 설치는 일반 컴퓨터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리지 않아요. 이게 생각보다 사이즈가 작아서 요즘 금방금방 되고 메모리도 근데 메모리가 4기가 이하면 좀 버벅거리는 할 노트북이라도 좀 4기가 이상 8이나 이런 게 있는데 메모리 리퀘어먼트는 굳이 크게 이게 타지는 않거든요. PC 버전이라서 이게 퍼스널 버전이니까 근데 좀 2기가 이런 거는 좀 힘들 거고 나도 리퀘어먼트를 읽어보진 않았어요. 그 안에 있는 미니멈 리퀘어먼트가 있어요. 그거 이상은 돼야 될 겁니다. 고 설명할 시간이 지났네요. 일단 개념은 설명할게요. 퀴즈 문제 나온 게 있으니까. 자, 퀴즈 문제 나온 거는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기본 키에 대해서 아느냐? 그다음에 외래키에 대해서 아느냐? 두 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기본 키, 외래키. 기본 키 갖고 할 수 있는 무결성 제약 조건이 뭐냐? 외래키 갖고 할 수 있는 기본 무결성 제약 조건이 뭐냐? 그 두 가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퀴즈 문제는. 그래서 1번은 기본 키가 되는 거고 2번은 외래키가 되는 거예요.
뭐 좀 답을 다 얘기를 해주니까 어차피 퀴즈 문제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될 거예요. 수업을 들으면 그냥 수업만 제대로 들으면 바로 쓸 수 있게 이렇게 할 겁니다. 수업을 안 들으면 본인이 찾아봐야 되는 거고. 복불 보게요. 그래서 이 무결성 제약 조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키를 설명했다 그랬죠. 자, 키라는 거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설계를 해서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뭐라고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거 네 가지 중에 슈퍼키, 대체키 말고 기본키하고 외래키 두 개가 중요해요. 기본키는 왜? 테이블 하나 안에서 기본키를 설정해 놓으면 기본키에 들어가 있는 속성들은 모두 뭐예요? 중복값이 없어요. 뭐예요? 널값도 안 돼요.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키 갖고 테이블 안에서의 제약 조건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기본키 값이 중복값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인설트를 하려고 그러는데 같은 북 아이디를 갖고 인설트 하려고. 그러면 뭐예요? 북 아이디가 기본키니까 이거를 못하게 막는 거예요. 미리. DBMS가. 그렇게 해서 하나의 테이블 안에서의 최소한의 무결성, 데이터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보장해주는 그러한 제약 조건을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 이거를 또는 기본키 제약이라고도 합니다. 즉 기본키를 설정을 해서 테이블을 만들어 놓으면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을 여러분이 만들어서 구현을 한 거예요. 그게 즉 기본키를 지정하고 그에 따른 무결성 조건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건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요거를 해놓으면 이러한 내용이 요런 내용이 뭐예요? DBMS가 관리를 해준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여러분은 기본키만 만들면 돼요. 그걸 해서. 아까 MySQL을 다시 돌아가면 살짝 나오죠? 여기에 이제 루트로 들어갈게요. 여기에. 기본키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면 퍼스트 아이디에 새로운 값이 같은 값이 들어오면 막아준다고. 자, 마당하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뭔 소리인지. 커스터머 아이디가 여기 있잖아요. 요거만 설치해 돌려봅시다. 자, 그러면 이걸 인서트 한번 해볼게요. 똑같은 거를. 그럼 여기서 하나 갖고 오면 되지 뭐. 커스터머에 가서 한번 장미란 해볼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쭉 네? 파일 가서 한다. 이 편집기 똑같아요. 자, 이거 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장미란 대신에 아이디는 3번을 쓰고 국미란 이런 쓰면 되겠네. 국기도 있으니까. 우리 국 교수님 계시죠. 대한민국 강원도 아니라 서울. 다른 사람이니까. 번호도 뭐 틀렸어요. 010-7999 이렇게 됐어요. 자 하고 신나게 해서 이거 3번 유저로 넣어야지 하고 합니다. 넣어볼게요. 실행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요? 빨간색.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게? 안 보이네. 여기 에러 코드 duplicate entry 3, 4키 primary 기본 키는 당신이 설정해 놨는데 이게 지금 3값은 중복값이에요. 어떻게 돼요? 이거 에러 안 들어갔어요. 이거 북미란이라는 거. 다시 돌려볼게요. 커스텀을 북미란이 있는 점만 안 들어가 있죠. 장미란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3번이라는 게 두플릿으로 안 들어가는 얘기예요. 기본 키로 설정해 놓으면 저렇게 미리 중복값이 들어가는 걸 방지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걸 업데이트를 해서 만약에 누군가 키를 바꾸려고 한다. 그러면 역시나 그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수정이란 거는 지운 다음에 집어넣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역시 그래서 이것도 인서트 할 때 마찬가지로 변경할 때도 중복값이 없는지 체크해 줍니다. DBMS가 해주는 거예요. 코드로 짜가지고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정의를 내리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온 것처럼 개체 무결성 제약종을 여러분이 기본 키를 설계해서 구현할 때 집어넣으면 이 나머지 사항을 DBMS가 이쁘게 구현을 해준다는 거죠. 자동으로 안 써. 자, 그 다음에 참조 무결성. 그럼 뭐겠어요? 두 개의 테이블을 연관관계를 맺는 거죠. 이게 두 번째 답이에요. 참조 무결성이죠. 그래서 이거는 외래키를 여러분이 설정을 하면 똑같아요. 기본키하고 외래 참조키를 디파인을 해서 집어넣으면 그러면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이 설정이 된 거예요. 그거를 지키는 건 이런 강화를 지키는 거는 누가 해요? DBMS가 하는 게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자는 돼요. 그럼 DBMS가 알아서 해준다고. 그래서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 각각 뭐예요? 외래키와 그다음에 기본키와 설정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도메인 무결성 제약 조건은 뭘로 하냐? 아까 여기 봤잖아요.
있잖아요. 자, 북 아이디는 인티저죠. 프라이머리 키니까 좀 그리고 여기 보세요. 북네임은 여기 차로 돼 있죠. 퍼블리셔 차고. 자, 그러면 여기다가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 숫자만 들어가야 되고 여기 문자열만 들어가야 된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 데이터 타입에 맞는 데이터가 아닌 거는 삽입 삭제 변경이 안 된다는 거죠. 한번 해볼게요. 그걸 위반하는 거를. 그러면 여기다가 북에다 똑같은 걸 집어넣으면 되죠. 그걸 카피를 해가지고 또 일반 유저로 갈게요. 이 루트로 하면 혹시 일반 유저로 가서 여기다가 이제 인솔트니까 뭐 2는 바꿔야 되겠죠. 복값 들어가면 안 되니까. 원래 우리가 북이 몇 개 있었나? 10개 있었을 거야 아마. 그러면 10개 있죠. 11번을 할게요. 11번 축구 모르는 여자, 모르는 남자. 뭐 제목이 뭐 이게? 그 호모 사피엔스 있었죠. 이렇게 치면 되죠. 그다음에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름을 까먹었어. 이스라엘 사람. 그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이거 원래 숫자를 넣어야 되잖아요. 까먹고 이거를 3천 이렇게 쓴 거예요. 3천냥? 3만냥 이렇게 넣었어요. 뭐 예를 들면 원래 이거 숫자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기는 인서트 해볼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러면 뭐로 나와요? 사라졌다. 여기 나오죠. 에러 코드. 이거는 틀립니다. 인트저 값이 아닙니다. 못 넣습니다. 나오죠. 이게 도메인 제약 조건. 그러니까 근데 단점이 있어요. 이걸 이렇게 안 넣고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넣어볼게요. 뿅 돌리면 들어가요. 어떻게 바뀌냐면은 이 숫자를 바꿔줘요. 이걸 알아서.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메인 제약 조건은 DBMS 구현 방식에 따라 약간씩의 좀 뭐라 그러냐 자동 변환 기능 이런 걸 갖고 있어가지고 원래는 문자열이잖아요. 그 안에 숫자만 해서 넣어주면 이걸 자동으로 변환해주는 기능을 대부분 갖고 있어요. 그게 편리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기능을 포함해서 이거는 완벽하진 않지만 어쨌든 도메인 무결성 제약 조건도 아까 본 것처럼 뭐예요? 그거보다 3천장 넣으니까 입력이 안 됐잖아요. 숫자인데 그런 형태로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탭을 만들 때 요거는 인티저, 요거는 문자열, 요거는 뭐 비트 이런 식으로 데이터 타입을 정해 놓으면 그 타입에 속하지 않은 데이터는 뭐예요? 삽입 삭제 변경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도메인 무결성, 개체 무결성, 참조 무결성은 여러분이 테이블을 define 스키마를 만들 때 정의를 해 놓으면 자동으로 DBMS가 그걸 뭐예요? 컨트롤 해주는 거예요. 편하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해놓으면 여러분이 정의해놓은, define 해놓은, 설계해놓은 이외의 데이터는 아예 못 들어가잖아요. 데이터가 없다는 걸 뭐예요? DBMS가 보장해주잖아요. 즉 무결성 제약 조건은 우리가 설계해서 만들어 놓은 시방서 설계서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각각 속성하고 기본키하고 외래키를 설정해 놓으면 그거 이외의 값들은 아예 삽입 삭제 변경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트러스트.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데이터가 결국 뭐다? 우리가 설계해 놓은 이외의 데이터는 없다. 우리가 설계해 놓은 데이터만 있다. 그게 뭐예요? 무결성이죠. 데이터가 우리가 설계해 놓은 그대로만 들어가 있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인티그리티가 지켜졌다고 하는 거죠. 그게 깨지면 뭐예요? 부가 없어지고 결함이 있는 거죠. 그럼 데이터를 뭐 어떻게 돼요? 가장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트러스트 할 수가 없어요. untrustworthy가 되는 거예요. 데이터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쓸모없어져요. DBMS. 아니 DBMS 데이터를 넣었는데 이게 정확한지 부정확한지 모르는데 얘를 어떻게 써먹어요? 그러니까 이 무결성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DBMS를 만들어 설계해서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여기 있는 데이터가 정확한 값이 들어가 있어서 언제든지 끄집어내 썼을 때 이 데이터를 뭐예요?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결성이 깨지면 DBMS는 무용지물이에요. 갖다 버려야지. 그럼 뭐 버릴래도 하드디스크를 어디다 갖다 버려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건 디지털 데이터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 무결성 제약 조건이 이번 주에 쭉 설명이 되고 다 설명이 되면 관계형 대수까지 설명이 될 겁니다. 그래서 퀴즈는 지금 답을 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걸 부지런히 써가지고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뭐 11시 전에. 요거는 지금 잠깐 여러분이 써서 이미 제출한 사람도 있을래요? 화면에 보이면 안 되니까
내가 블랙보드 들어가 잠깐 확인할게 옆에 가서. 어, 어? 네, 나만 볼게요. 여러분은 화면에 보이면 안 되니까. 네? 온라인 여기로 가면 나오죠. 적 관리. 오 나온다. 그러네요. 퀴즈 벌써 낸 사람들이 있네. 고선혁군 냈어요. 그다음에 김승현 군 냈고, 김준환 군 냈고, 김태규 군 냈고, 김태환 군 낸 사람만 불러줄게요. 뭐 그게 낫지? 그다음에 지금 올라온 게 김태규 군, 김태환 군, 김현모 군, 그다음에 쭉 가면 어디 갔나? 안 보인다. 그다음에 김희재 군, 나희영 군, 노수민 군, 박명수 군, 박상민 군, 박서인 군, 박성준 군 대부분 냈네. 안낸 사람 부르는 게 낫겠다. 수업 안 들은 사람들만 안 냈구나. 이거 11시 지나면 클로즈 돼가지고 낼 수가 없어요. 그거는 뭐 나중에 내기 해주세요.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 또 이거 추가 점수 주는 거니까 답도 다 알려줬는데 뒤에 가니까 안 낸 사람들 많다. 17학번들 안 낸 사람도 있고 16학번 안 낸 사람도 많네 뭐. 어쨌든 일반 거만 대충 훑어봤어요. 내 이름을 부르다가 중간에 쳐서 안 불렀는데 불러볼까요? 감수까지 불렀나? 박수환 군 냈고 박찬영 군 냈고 부르는 김에 다 불러보지 뭐. 그다음에 박현우 군 냈고 그다음에 안영진 군 냈고 소정양, 이훈효양 군이랑 할게요. 그냥 이소정 군, 이훈효 군 어차피 다 수강생들 똑같이 이진우 군 그다음에 이현배 군, 예진, 정예진. 그다음에 조성윤 군 냈고 서현주 나머지는 아직 안 냈어요. 계속 올라올 거니까 내세요. 또 새로 나왔다. 낸 사람 내고 계시네. 11시까지 올리세요. 이걸 해서 되고 자 그다음에 워드로 해서 해도 되고 그냥 손으로 쓴 다음에 사진 찍어서 올려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냥 조교가 받아가지고 봐서 답만 확인할 수 있으면 돼요. 형식은 상관없습니다. 그냥 txt 파일로 써서 올려도 되고 상관없어요. 지금 다 얘기해 줬잖아. 1번, 2번. 또 이거 녹화해놨으면 돌려서 들으면 될 텐데 한 1, 2분이면 찾을 텐데 답은 두 가지야 문제가. 그 지금 여기 화면에 나온 거가 그 답의 절반이고 아니 다 나왔네 여기 안에. 응? 키 이름도 다 나오고 뭐 다 나오고만 이 페이지에 이거만 보면 되겠구만. 이거 보고서 적어서 내세요. 그래가지고 1번, 2번 이게 어떤 게 1번, 2번인지는 여러분이 들었으면 알겠죠. 그것까지 내가 얘기해 줄 수는 없을 테니까. 어. 대출 늦으면 상관없어요. 뭐 세 번 내든 세 번까지 내는 거거든요. 뭐 횟수는 중간에 잘 못 내서 헷갈린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 과제 제출 항상 세 번 정도로 첨부 파일이 없이 코멘트 작성해도 되고 코멘트 작성해도 되지 않나? 과제 제출을 나도 모르겠어. 들어가 봐야겠다. 나도 이게 채점할 때 내가 채점을 안 하고 보기만 시켜버렸다 해가지고 이게 나중에 다운로드 받는 게 있는데 어쨌든 코멘트라도 올렸으면 나 다 일일이 체크해서 그거는 저기 뭐 답이 맞으면 다 맞는 걸로 해줄게요. 그거는 어차피 기록이 다 남습니다. 여기 블랙보드에 그러니까 시간 내에 뭐라도 올리면 전부 다 검사해서 점수 줄 거예요. 예? 원래는 첨부 파일을 올려야 돼요. 뭐 워드든 뭐 txt 파일이든 뭐 사진이든 뭐든 첨부 파일을 올려야 돼. 이게 첨부 파일을 올리게끔 돼 있거든요. 과제에. 근데 이제 커멘트 올라간 거를 어떻게 다운받는지 내가 안 해봤어요. 첨부 파일은 다 다운받아 봤어요. 그 여러분 나중에 프로젝트 할 때 소스 코드를 내야 되거든요. MySQL 지금 아까 예제 보여준 것 같은 소스 코드하고 자바 소스 코드하고 전부 다 제출을 해야 돼요. 압축해서 그럼 이제 그걸 이제 풀어가지고 조교가 로딩해서 이제 채점을 다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차피 여러분 나중에 소스 코드 다 제출을 해봐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예제를 설명을 다 해줄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샘플 소스 코드를 설명하고 그러면서 또 저기 MySQL 설명을 또 해줄 거예요. 그다음에 자바 소스 코드 설명하고 그것도 또 이런 식으로 실방 다 해서 설명해 줄 거고 코딩하는 거 그다음에 거기에서 주의할 사항들 이런 거
이게 뭐 강의록 올려서 봐가지고만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동영상만 봐서도 부족. 프로젝트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얘기를 해줬습니다. MySQL을 설치하면 됩니다. 단 비주얼 스튜디오 리디스트리뷰터블 패키지가 해당 버전에 맞는 게 설치가 미리 되어 있어야 돼요. 없으면 그걸 설치하고 그 다음에 MySQL을 설치해요. 그래서 책에 나온 8.0.15 버전 주교재 포함된 이거를 설치를 그냥 해도 되니까 이걸 설치할 경우는 2017 혹은 2015 버전의 재배포판 비주얼 스튜디오 이제 리디스트리뷰터블 패키지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또 거의 다 같으니까 또 다른 거 설명하면 또 퀴즈 못 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86명이 동시 사용자니까 이게 원래 수업이 110명한테 열려 있어요. 55명, 55명. 아, 그리고 중요한 사항. 그 성적을 학교에서 지금 이게 온라인 수업이 지금 오늘 뭐 교육부에서 뭐 발표한다며요. 내 생각에는 초중고등학교도 전부 온라인 갈 것 같아요. 그 얘기 뭐냐? 여러분은 기본으로 온라인 간다는 얘기. 오프라인 못 해요, 이제 이번. 그럼 어떻게 돼요? 시험도 온라인으로 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시험은 좀 문제가 있어요. 우리 같은 시험 이게 옆에서 보고 막 이래버리면 문제가 있어서 그냥 고민 중에 레포트를 하면 또 너무 시간이 많이 들으니까 뭐 레포트를 간략하게 줄여서 할지 뭐 아니면은 이제 이걸 전부 그냥 어떻게 할지를 생각 중이니까 그거는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시험만 모여서 볼 수도 없고 오프라인 수업을 못 하게 되면 그건 좀 생각을 해서 학교 이제 본부에서도 어떤 내용이 나올 테니까 그걸 보고 알려줄 거고 그 다음에 어차피 우리는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프로젝트 갖고도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성적을 낼 때 일반 2반 있잖아요. 지금 이게 반이 두 개잖아요. 기본적으로 각자 매길 겁니다. 일반 55명, 2반 55명. 왜냐하면 이게 합반을 해서 매기면 어떤 장점이 있냐 하면 내가 A를 줄 때 110명이 되잖아요. 그럼 110명에 A를 맥시멈 줬다고 가정을 하면 뭐 줄지 안 줄지 모르겠지만 맥시멈 A 플러스까지 A 플러스 A 제로 A 마이너스 포함해서 뭐 30% 이하만 되잖아요. 원래 상대평가에서. 그러면 110명에 30% 하고 55명에 30명 하고 30% 하고 숫자가 110명일 때가 더 유리해져요. 숫자가 많을수록. 이게 반올림 뭐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이제 아직 이게 온라인 수업을 할 경우에는 문제가 이게 상대평가랑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평가 방식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절대평가를 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할 텐데 그건 봅시다. 어쨌든 절대평가를 할 수 있을지 어쨌든 기본적으로 성적평가는 반을 따로따로 할 겁니다. 1반, 2반 별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 55명 안에서 성적 2반 안에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만약에 절대평가를 한다 그러면 상관없겠죠. 붙여서 해도 되니까. 기본적으로 성적을 그래서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다 잘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본적인 방침은 이게 뭐 오프라인 수업을 모여가지고 막 시험 치고 뭐 해서 치열하게 막 경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아직은 학교에서 지침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아직 정해진 게 아닙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정해진 거는 일반, 2반을 따로따로 성적을 매긴다는 것까지만 현재 정해져 있다고 여러분한테 공지를 합니다. 나머지들은 이제 정해진 대로 바로바로 알려주고 이렇게 블랙보드에 공지사항 나오고 실방으로도 이렇게 또 알려줄 거예요. 근데 지금 시청하는 사람이 88명인데 나머지 지금 110명에서 빼면 24명 말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아마 그 이제 중요한 내용들 지금 MySQL로 소스 코드 설명하는 내용들은 필요하면 수업을 화목이잖아요 우리가 그걸 더 열 거예요. 화요일만 아니라 목요일 날도 열어서 소스 코드 설명하고 해줄 겁니다. 그다음에 퀴즈는 지금 오늘처럼 미리 공지를 할 거예요. 언제 퀴즈가 나갑니다라고. 그렇게 해서 그거는 퀴즈 문제에 대해서는 공지처럼 항상 총점 100점 만점 대비 1%, 즉 1점이 추가 점수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퀴즈를 풀어서 내면 점수가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이게. 11시 전까지 조금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더 설명을 하면 뭐 개체 무결성은 다 얘기를 했으니까 아까 3개 얘기했죠. 도메인, 무결성, 개체 무결성, 함수 무결성. 함수 무결성이 좀 헷갈려요. 동영상을 봐도. 그래서 요것만 조금 설명을 하면 함수 무결성은 뭐냐면 두 개의 탭을 연결했잖아요. 그러면은 한쪽 쪽에서 관련계를 이렇게 맺었다고 치면
이쪽 테이블 양쪽에 삽입 삭제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예. 그럴 경우에 해야 되는 옵션을 갖다가 여기 나온 것처럼 아예 거부할 거냐, 캐스케이딩해서 같이 줄 거냐, 디폴트 값을 넣을 거냐, 널 값을 넣을 거냐 등등으로 나뉩니다. 예. 그래서 동영상에 보면 거기 예제가 두 개가 다 요 리스트릭트하고 캐스케이드가 소스 코드로 해서 MySQL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전부 설명해서 넣어놨어요. 요거는 동영상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내가 다음 주 강의 여기 보조 강의 할 때 다시 한번 또 요 부분을 리뷰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이게 미리 예습인데 아직 동영상 안 본 사람들도 월드 하루부터 오픈했으니까 뭐 오늘 10시에 몇 분이나 보셨겠어요. 이게 어쨌든 볼 텐데 관계형 대수 부분에 대한 설명을 미리 좀 하면 관계 대수는 기본적으로 구현되는 관계 대수는 구현된 게 아니에요. 이건 이론이에요. 티어리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릴레이셔널 엘제브라인데 릴레이셔널 엘제브라를 왜 설명을 하느냐 굳이 릴레이셔널 엘제브라를 이해를 하면 SQL을 나중에 여러분이 실제로 구현할 때 SQL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때 만들 때 조금 더 논리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접근해서 에러 없는 SQL을 만들 수. 그래서 사실은 관계 대수는 나는 계속 넣는 겁니다. 교재 부분에서의 관계 대수는 왜 관계 대수를 넣냐? SQL 구현에 이게 이론적인 기초가 되기 때문에 모든 교재에서는 관계 대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는 구현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에 이제 제목에 나온 것처럼 select 프로젝트 셀렉션 프로젝션이라고 하죠. 관계 대수 연산자 정확한 명칭은 그다음에 조인 네 가지가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별로 안 중요해요. 뭐 집합 연산, 뭐 합집합, 사집합, 교집합 나오는데 안 중요해요. 디비전 안 중요합니다. 셀렉션, 프로젝션. 쉽게 얘기하면 셀렉션은 바로 이렇게 뽑는 거 이게 셀렉션이에요. 그래서 이게 셀렉션이고, 네, 이렇게 세로로 뽑는 거. 요거는 요게 이제 프로젝션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설명이 되는 거니까 뭐 동영상 일단 보면은 셀렉션 프로젝션 조인까지 설명이 돼 있고 조인 설명은 이번 주 없어요. 이번 주는 조인 설명은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갈 겁니다. 이번 주는 그렇게 많이 진도를 안 나갈 거니까 일부러 내가 영상을 좀 MySQL 예제까지 해서 좀 천천히 집어넣었어요. 너무 빨리 나가는 것 같아서. 어차피 4주차 때 그 조인 연산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바로 SQL 설명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SQL에서 특히 이제 셀렉트 부분 검색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걸 강조해서 설명을 할게요. 뭐 오늘은 셀렉션이 투풀인 게 아닙니다. 셀렉션은 자 보세요. 어디 갔나? 테이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셀렉션은 연산이야 연산. 오퍼레이션. 테이블이 있으면 그림이 어디 갔을까? 여기 있다. 튜플을 뽑아내는 연산입니다. 셀렉션 연산을 통해서 튜플을 끄집어내요. 예. 어디 예제가 있었는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그래서 R1이라는 테이블에서 이게 예제예요. R1이라는 테이블에서 셀렉션 연산을 해서 이런 연산을 하는 거예요. 어떤 연산이야? A라는 속성값이 A1과 같거나 혹은 A라는 속성값이 A2와 같거나 둘 중에 하나죠. 하나만 만족하면 다 되죠. 그럼 이게 참이 요 조건식을 참으로 만드는 튜플을 뭐예요? 뽑아내는 거예요. 그게 셀렉션입니다. 그럼 뭐예요? A가 A1이거나 A가 A2거나 이건 어떻게 돼요? 저 조건식을 F로 만들죠. 얘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포함한 요거 요 튜플이 나오는 게 셀렉션 연산에 의해서 튜플이 뭐예요? 뽑혀져 나오는 거죠. 즉 이렇게 뽑는 거예요. 가로로. 그 다음에 프로젝트는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설명하면 뒤에 영상이 있지만 이렇게 뽑아 올리는 거예요. 세로로 올리는 거예요. 가로 셀렉션 세로 프로젝션 이렇게 보면 돼요. 프로젝션 이렇게 올리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뽑아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고 합자 그거는 거의 안 써요. 실제로 이론적으로는 이해하기 쉬워요. 합집합 차집합이니까 그냥 이렇게 합치고 중복값 제거하면 되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 중복값 자동 제거예요. 이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중복값 자동 제거라는 게 들어가 있어서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고 조인 연산을 많이 쓰죠. 아주 징글징글할 때.
그래서 요거는 두 개의 테이블을 R1 테이블의 C 속성하고 R2 테이블의 C 속성 값이 같은 투플끼리만 조인해라. 카테이지안 곱을 한 것 중에서 속가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조인 연산 설명하기 전에 카테이지안 프로덕트 연산, 곱집합 연산 설명을 하고 곱집합에서 어떻게 조인으로 연결되는가가 이제 다음 4주차 첫 번째 수업 내용이 돼요. 예, 그거는 영상을 다 찍어놨으니까 곧 올릴게요. 근데 이제 어차피 여러분 보는 게 다음 주 화요일 날 출석 연동이 돼 있어가지고 미리 못 봐서 그거는 블랙보드에 내가 미리 그러면 또 여러분이 안 보면 출석 체크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고. 어쨌든 그다음에 다른 질문들은 없네요. 뭐 퀴즈 제출 시간은 다 됐으니까 다 냈을 거라고 보고 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 칼같이 어차피 다치니까 블랙보드 기계가 닫아버리니까 내가 닫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고 MySQL 설정은 어려울 게 없는데 뭐 실행이 저기 설치가 잘 안 되는 사람 경우 있으면 찾아오세요. 아니면 질문을 올리면 내가 다시 한번 답변을 해줄 텐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특이한 상황은 없었고 근데 이게 비주얼 스튜디오 리디스트리뷰터블 패키지를 설치해도 안 된다. 그러면 그걸 좀 들여다봐야 돼요. 제일 좋은 거는 싹 밀고 새로 설치하는 건데 그럼 시간이 너무 걸릴 거고 그냥 다른 DLL이 이게 왜 그런지는 이제 다시 설명하면 아까 설명해 MySQL 요 패키지 있잖아요. 이 패키지가 C하고 C++로 만들었어요. C는 기본 엔진 부분이 다 C로 만들어져 있고요. 깝대기가 C++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깝대기는 윈도우에서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썼습니다. 그러면 얘를 설치를 하려면 어떻게 윈도우에? 당연히 비주얼 스튜디오 DLL이 있어야죠. 그래야 실행이 됩니다. 그런 뭐 여러 가지들 뭐 아이콘이나 이런 것들 뭐탭 그런 기능이 DLL에 다 끌어다 쓴 거니까.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닫고 다시 홈 화면 보면 이렇게 처음에 이 화면 나오죠. 요거는 루트. 여러분 설치하면 책에서 설명한 대로 해서 어펜딕스 나온 대로 설치하면 이렇게 설치가 돼요. 계정. 네. 요거를 이제 파일을 열어서 가지고 나온 거대로 데모 마당 있죠. 부록 이게 다 연결한 거죠. 이건 내가 들어가서 데모 마당을 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 3개, 거기에 대한 인설트, 북 10개, 커스터머 5개, 오더 10개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건 임포티드 북인데 따로 이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홈 탭에 가서 마지막으로 마당 설치하면 로그인을 하면 이거는 일반 유저로 로그인을 한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지금 돌아간 겁니다. 자 이제 이번 주 진도만큼은 다 지난주 중요한 사항들은 리뷰가 다 끝났고 그 다음에 이번 주 강의 영상 중에서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셀렉션 관계대수, 프로젝션 관계대수까지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부분들 뭐 조인, 그 다음에 조인을 위한 카티지안 프로덕트 이런 것들은 다 다음 이제 주에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직 영상을 못 봤으니까 대부분 요즘 지금은 화요일 지나서 수요일 지나면 좀 대부분 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봐가지고 여러분 본 사람들이 좀 있으면 목요일 날 또 한번 방송을 할게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보충 수업은 다른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원래 설정된 일반 수업 시간이 좀 틀려서 내가 일부러 10시 하는 거예요. 일반은 9시에서 10시 반 사이. 2반은 10시 반에서 11시 반. 그래서 그걸 중간 시간을 택한 겁니다. 조금 더 일찍 하면 9시 지금 다 온라인 수업하니까 혹시 수업이 겹쳐요. 뭐 다른 보충 수업이 겹쳐요. 그러면 질의응답에 꼭 올려주세요. 그래야 내가 시간을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안 그러면 계속 지금 10시 요 방송대로 갈 거고 요일만 화요일은 계속 할 거예요. 매주 할 거고 시험 기간 안 할 겁니다. 시험 기간 안 할 거고 계속 매주 할 거고 목요일 날은 선택적으로 더 필요하면 이번 주도 좀 봐서 MySQL 부분이 설명이 부족하다 뭐 아니면 뭐 관계대사 부족하다 그럼 더 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 학교에서 쓰라고 하는 웹 EX는 이게 화상회의 솔루션 지난주에 들어와 본 사람 알겠지만 줌이시라는 걸 우리가 이용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기능이.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얼굴을 보고 토론할 때는 유용한데 이런 강의 형태에는 별로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거는 필요하면 웹 EX를 또 쓰겠습니다. 그럼 미리 공지를 하고 그러면 그냥 이 스마트폰에다가 앱 설치해서 웹 EX라는 게 설치를 하니까 아까 이렇게 뜨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웹 EX
그래서 미팅 시작. 면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이게 퍼스널 버전 무료거든요. 근데 다 학교 계정으로 들어오고 이런 거는 여러분 필요 없고 퍼스널 계정하면 내가 회의를 초대할 거예요. 그럼 내가 연 초대하는 회의에 들어오면 되니까 그러면 전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요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줄게요. 공지 필요하면. 자, 5월까지 시험을 아까 얘기했는데 시험을 어쩔 겁니까? 온라인 시험은 이게 이론, 그러니까 원래 오프라인을 했을 때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이론 시험을 봤어요. 시험 문제 하나 보여줄까? 이거 다 공개하는 거니까. 나는 시험 문제를 옛날 걸 다 공개를 해요. 정답까지.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면 디렉토리를 보여줄게요. 메인 화면에 봅시다. 이렇게 해서 2020년 1월에 보면 작년 걸 봐야 되겠구나. 베이스에 보면 여기에 기출 문제를 다 여러분한테 공개를 해요. 여기 이런 식으로. 그래서 2019년 것까지 해서 한 3년치 해서 5년, 2018년도는 안 가르쳤거든요. 안식년이어서 15년, 17년, 19년 거 3년치가 올라가겠죠. 이제 교재는 바뀌었는데 내용은 거의 유사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19년 미드텀 볼까요? 17년 거 보면 열렸다. 이렇게 열린 겁니다. 이게 이걸 봅시다. 이 문제. 자, 이런 거예요. 그럼 어차피 공개할 거니까 이게 오프라인 때 보는 시험 문제예요. SQL의 비를 이용하면 TF 문제가 20%. 이건 뭐 되게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사항이니까 이걸 좀 설명을 해줄게요. 잘 보이나? 이거를 더 일로 옮길게요. 가운데 하면 이렇게 합시다. 잘 보이네. 자, 잘 보이시죠? 이게 시험 문제 예제예요. 이거 다 공개해요. 그러니까 19년 거, 17년 거, 15년 거 최소한 3개년 거는 다 올립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TF 문제는 요거를 섞어서 내가 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또 10문제를 뽑아가지고 지금 교재에 해당하는 내용들만 이 중에서 뽑아서 하니까 이게 문제은행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TF는 3년치 30문제 풀어보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개념 설명이니까 책에 있는 개념 똑같아요. 교재가 바뀌어도 이게 한빛에서 다른 저자가 쓴 책을 썼는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책들은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푸는 문제 5점짜리 나가고 거기서 30점, 이거 5점이니까 5점 해서 그거에서 이것도 5점. 이게 5점입니다. 이게 빼먹었다.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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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점. 그럼 이제 50점 됐잖아요. 그럼 나머지 이게 전부 다 SQL 문제. 그래서 이거 푸는 문제가 하나, 둘, 셋, 넷, 네 문제가 나왔는데 얘가 50점을 차지해요. 얘는 이거 답입니다. 이거는 여러분한테 공개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SQL 푸는 문제가 반이에요. 그래서 온라인 시험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오프라인 수업을 아예 못 한다. 시험도 온라인으로 한다. 내가 보기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교육부에서 초중고등학교도 다 온라인을 하라고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럼 대학교는 디폴트로 온라인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시험을 온라인으로 봐야 되니까. 그러면 이런 개념 문제, TF 문제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다 아니까 그거는 맛배기로 해가지고 똑같이 오픈해서 뭐 여러분이 뭐 취팅을 하건 여러 사람이랑 논의를 하건 상관없으니까 이건 그대로 해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50% 부분이 이거는 옆에 사람이 해가지고 돌리면 답이 다 똑같아지거든요. 이게 문제이지. 그러니까 PC방에 앉아가지고 3명, 4명이 앉아서 논의해가지고 문제 푸른 다음에 그거 쭉 돌리면 이건 다 감당할 방법이 없어요. 온라인 시험은. 뭐 조모시기 양반이 아들 거 풀어준 거보다는 보다 더 이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요. 그거하고 똑같은데 그래서 고민이에요 지금 온라인으로 시험을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냥 우리가 프로젝트를 어차피 해야 되니까 프로젝트에 필요한 설계서를 만들어서 내는 걸로 중간고사를 대체하려고 해요. 원래는 그게 1%, 2.5%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좀 밴드해서 그걸 점수를 많이 주는 거죠. 대신에 설계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라는 거를 좀 자세하게 미리 설명을 할 겁니다. 5주차, 6주차에. 5주차에 수업명에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이 설명이 될 거니까 그때까지 이제 방침이 정해지겠죠. 시험을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나갈 거고 기말고사는 고민이에요. 어떻게 될지. 그거를 그냥 레포트로 받을지 어떻게 할지.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냥 여러분이 집에서
풀어서 그냥 블랙보드에다가 제출하는 형태, 이런 형태 시험이 될 겁니다. 온라인 그 형태가 굳이 뭐 시간 정해서, 그래서 시간은 짧게 할 거예요. 뭐 하루나 이틀 이런 식으로 짧게 해서 잡을 거니까 어떻게 할지 아직 나도 정확한 방침이 없어요. 그래서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어떻게 할지. 그래서 그거는 좀 고민을 더 해서 공지를 통해서 좀 다듬은 다음에 그러고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평가 방식인데, 여러분 성적 평가 방식이 현재는 절대 평가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절대 평가를 요청하려고 하고 이제 학교에도 그렇게 얘기해 놓은 상태예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그건 교육부에서 풀어줘야 되거든요. 왜 학교에서 상대 평가를 하냐면은, 여러분 과목을 절대 평가하면요, 교육부에서 학교에 페널티를 줘가지고 학교 평가 점수를 낮게 줘요. 그래서 학교 지원금을 깎는다고. 그래서 모든 학교가 대부분 벌벌 떨면서 대학교가 상대평가를 하는 거라고요. 일부 과목만 절대평가. 별거 없어요. 교육부가 그걸 풀어줘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그래서 그거는 이런 형태의 시험 문제를 온라인으로 보는 거를 할지 어떻게 할지 지금 아직 못 정했다는 거. 그다음에 시험 문제를 어쨌든 온라인으로 이런 식으로 본다고 쳐도 기출 문제는 다 공개를 할 거예요. 3년치는 그거는 꼭 지킬 겁니다. 그거는 뭐 시험 문제가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헷갈린다 이런 는 없을 겁니다. 내가 고민이 SQL 문제에서 전부 다 이게 여러분 성적이 갈렸거든요. 상대평가에서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절대평가하게 되면 여러분이 이거 뭐 카피해서 내든 제출을 해서 점수가 다 비슷해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프로젝트에서 다 갈려요, 점수가. 프로젝트를 코딩을 얼마나 잘해서 모든 기능이 동작하도록 하냐.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당연히 뭐예요? 그렇게 되면 혼자 하는 걸로 내야 될 거, 바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 프로젝트는 정해진 게 없는 거예요.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거를 두 명 할지 혼자 해야 될지를 아직 못 정한 거예요. 원래는 두 명이 해야 되는데 내가 얘기했잖아요.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내용이 줄어듭니다. 그건 맞아요. 근데 이제 혼자 할 분량으로 줄어들 수도 있고 그보다 조금 많게 해서 조절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여러분 성적이 정해지겠죠. 상대평가라면 그거는 아직 모릅니다. 절대인지 상대. 다른 질문을 없으세요? 없으시네. 마지막에 질문하신 거 외에는.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요 정도로 1시간 넘게 떠들었는데 1시간 10분 떠들었네요. 이거는 별로 어렵진 않으니까 나한테는 수시로 오픈해서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들 해결하고 집중 수업을 할게요. 오프라인 수업을 완전히 대체는 못해도 그래도 여러분 좀 수업에 대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었으면 나도 는 바람이고, 가급적이면 더 자주 더 다른 내용으로 풍부한 내용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내용을 또 제공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질문이 없으시면 없죠? 그럼 여기서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내 공지를 올리고 다음 수업할 때까지 다음에 만나요. 빠이빠이. 종료해.